눈 밑 피부도 처지고 주름 생기고 이렇게 표정도 짙고 이게 탄력이 떨어지면서 처지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남죠. 이런 게 이제 눈 밑 근육과 눈 밑 피부의 문제예요.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하안검을 해야지 근육과 피부까지도 다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눈밑 지방 재배치만 했다. 불룩한 눈밑 지방은 펴지죠. 고랑도 펴지고 여기까지는 돼요. 근데 탄력이 떨어져 있는 근육이나 처진 피부는 안 되죠. 오히려 불룩했던 지방이 줄어들면서 더 처져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절개는 무조건 싫다. 피부 절개 싫다. 나는 그냥 이런 거 주름 생겨도 된다. 이래서 재배치를 하겠다. 하셔도 돼요. 다만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눈밑 지방 재배치와 하안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환자분들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눈밑 지방 재배치랑 하안검에 대해서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사실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딱 두 개를 놓고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거는 눈밑 지방을 재배치한다 이런 뜻으로 지어진 수술명이고요. 하안검은 하안검이라는 부위, 그러니까 이제 눈 밑에 있는 아래 하자고 안검은 눈꺼풀이거든요. 아래 눈꺼풀 수술, 이게 하안검이에요. 그러니까 부위는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아래 눈꺼풀, 하안검은 아래 눈꺼풀, 눈밑 지방 재배치는 눈밑 지방, 눈 밑에 있는 지방, 이걸 재배치한다. 이렇게 이제 이름은 그렇게 용어는 되고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눈 밑에 있는 지방을 재배치만 하는 거예요. 이게 눈밑 지방 재배치고, 하안검은 눈밑 수술을 하는데 눈밑 지방도 수술을 하지만 눈밑 근육도 수술을 하고 눈밑 피부도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안검이 눈밑 지방 재배치보다 더 많은 수술을 하는 거죠. 눈밑 지방 재배치는 눈밑 지방만 해요. 하안검은 눈밑 지방도 하고 눈밑 근육도 하고 눈밑 피부도 하고, 이게 이제 하안검이에요. 더 쉽게 차이를 말씀드리면 눈밑 지방 재배치는 겉으로 절개가 없어요. 피부를 째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디로 하냐? 속으로 해요. 속으로. 결막이라고 그러죠. 속으로. 겉으로 표시가 안 나요. 이게 눈밑 지방 재배치. 하안검은 피부 절개를 해야 돼요. 겉으로 째야 돼요. 여기 칼을 대서 속눈썹 밑을 따라서 피부를 이렇게 쫙 째야 돼요. 흉터도 남고. 이게 하안검이에요. 가장 쉽게 구별하는 거는 이거예요. 절개를 하냐 절개를 하지 않냐. 눈밑 지방 재배치는 절개가 없어요. 하안검은 절개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눈밑 지방 재배치는 피부 절개가 없는 거죠. 안쪽으로는 절개를 해야죠. 어떻게 절개도 안 하고 안에를 접근해요. 근데 피부 절개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걸로. 그래서 제일 쉽게 구분하는 게 그거예요. 나 여기 겉에 피부 째요? 안 째요? 이게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냐 하안검이냐 이거예요. 가장 쉽게 일단 그걸로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은 눈밑 지방을 재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안검이라는 수술할 때 눈밑 아래쪽 눈꺼풀 수술, 하안검 수술을 할 때 절개를 해서 할 때도 눈밑 지방을 수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눈밑 지방을 수술하는 게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하안검이라는 수술 안에 눈밑 지방 재배치는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눈밑 지방 재배치는 딱 그거만 하는 거예요. 눈밑 지방 재배치만. 그렇게 차이가 난다. 하안검이라는 큰 수술 안에 눈밑 지방 재배치가 속에 있는 거예요. 절개만 다를 뿐이에요. 절개를 하안검은 당연히 피부 절개를 하는데 눈밑 지방 재배치는 속에 결막 절개를 하는 거죠. 절개를 해서 접근을 한 다음에 눈밑 지방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럼 그 눈밑 지방을 재배치하는 과정은 하안검이든 눈밑 지방 재배치는 똑같아요. 근데 그 눈밑 지방까지 접근해 가는 경로는 좀 다르죠. 하안검은 겉에서부터 열고 들어가야 되고 눈밑 지방 재배치는 뒤로 속에서 열고 들어가고, 이게 차이인 거죠.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와 하안검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 하안검이 눈밑 지방 재배치까지 다 포함하는 더 크고 좋은 수술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안검이 다 좋은 거 아니냐? 하안검은 피부 절개를 해야 되잖아요. 절개를 하는 것 자체가 흉터도 생길 수 있고 수술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하면 되는 사람을 굳이 좋은 수술이라고 하안검까지 할 필요가 없죠. 하안검은 눈밑 지방 재배치도 하지만 근육, 눈밑 근육, 눈밑 피부까지 다 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눈밑 근육, 눈밑 피부를 같이 해야 되는 사람에서는 이걸 해야 되지만 피부나 근육에 문제는 없는 사람의 경우, 지방만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굳이 하안검을 할 필요는 없죠. 좋은 거라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눈밑 지방만 문제가 있는데 왜 굳이 더 많은 걸 하냐는 거죠. 반대로 눈밑 근육이랑 눈밑 지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눈밑 근육이나 눈밑 지방은 좋아지는 게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효과가
덜하죠. 눈 밑 근육이 이렇게 좀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지금 이렇게 탄력이 좋은 건 이렇게 팽팽한 거죠. 눈 밑 근육이 팽팽하게 이렇게 쫙 당겨져 있는 사람들은 탱탱하게 탄력이 좋은 건데 탄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늘어지거든요. 눈 밑 피부도 처지고 주름 생기고 이렇게 표정도 짙고 이게 탄력이 떨어지면서 처지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남죠. 이런 게 이제 눈 밑 근육과 눈 밑 피부의 문제예요.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하안검을 해야지 근육과 피부까지도 다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눈밑 지방 재배치만 했다. 불룩한 눈밑 지방은 펴지죠. 고랑도 펴지고 여기까지는 돼요. 근데 탄력이 떨어져 있는 근육이나 처진 피부는 안 되죠. 오히려 불룩했던 지방이 줄어들면서 더 처져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절개는 무조건 싫다. 피부 절개 싫다. 나는 그냥 이런 거 주름 생겨도 된다. 이래서 재배치를 하겠다. 하셔도 돼요. 다만 하고 나서의 효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좋게 원하면 하안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상태에 맞는 수술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둘 중에 막 좋은 거를 선택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기 눈밑에 어떤 게 맞는지를 선택하면 되고 굳이 불필요한데 과한 거를 선택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필요한데 적게 하는 것도 사실은 효과 면에서 좀 떨어질 거고 두 가지에 대한 구분은 조금 이번에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보시고 눈밑 지방 재배치랑 하안검은 좀 다르다. 근데 같은 것도 있다. 근데 어떻게 다르냐? 접근 부위가 달라요. 접근 위치 자체가 부위가 눈밑 지방 재배치도 안쪽으로. 그러니까 겉에 자국 없다. 겉에는 표 하나도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안검은 겉으로 절개를 하니까 꼬매야 되고 실밥도 있고 실밥도 한번 빼야 되고 뭐 그 자리에 흉터도 좀 생기고 처음에 붉다가 나중에 연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거의 희미하게 잘 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겉으로 째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지만 눈밑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이나 피부까지도 좋아지니까 훨씬 더 많은 그런 점들이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들어서 처짐도 생기고 주름도 생기면 하안검 쪽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젊을 때는 눈밑 지방은 불룩하지만 굳이 그런 처짐이나 이런 일들이 없을 때는 그냥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하면 되는 거구나. 굳이 하안검을 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안검 수술을 할 때 그러면 근육이나 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정에 또 이름을 붙여서 수술명이 있어요. 그래서 근육을 좀 이렇게 탄력을 주는 그런 수술을 외양각 고정술 뭐 이런 말을 써요. 아니면 뭐 눈밑 당김술 이런 말도 쓰고요. 결국 원리는 이 근육의 끝부분을, 안윤근의 끝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이 안아뼈의 골막, 뼈를 둘러싸는 막이 있어요. 딱딱한. 그 막이랑 이 근육을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탁 당겨지죠. 당겨서 묶은 채로 이제 유지가 되니까 그게 이제 눈밑이 당겨진다. 이렇게 눈밑 당김술 이런 말도 쓰고 외양각 고정이라는 거는 이 바깥, 이 고정하는 곳 이름이 외안각이에요. 바깥 외자를 써서 안각, 눈의 각인데 바깥이다. 그래서 외안각인데 거기다가 근육을 고정한다. 그러니까 외안각 근육 고정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외안각 고정술 이렇게만 쓰는 거죠. 하안검이라는 수술 안에 눈밑 지방 재배치도 있고 외안각 고정술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남는 피부는 잘라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수프 리프팅이라는 말이 있는데 수프라는 거는 서브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 패시예요. 서브 아래쪽에 있다는 거, 깊숙이 있다는 얘기고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는 안윤근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안윤근의 아래쪽 그러니까 깊은 쪽에 있는 fat,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바로 밑에 근육이 있고요. 근육보다 더 깊은 곳에 지방이 있어요. 근데 그게 눈 밑에는 뼈 안에 들어있는 눈밑 지방이 있지만 눈밑 지방보다 더 아래쪽에 이 눈물 고랑을 지나서 이 밑에는 안윤근이 있는데 그 속에 지방이 있어요. 또 그거는 수프라는 다른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는 뼈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뼈 겉에 있는 건데 그러면 왜 수프라고 굳이 안윤근 보다 깊이 있는 지방이라고 말하냐? 안윤근보다 얕게 있는 지방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피하 지방이죠. 피부가 있고 안윤근이 있는데 고랑보다 더 하방, 더 밑에 쪽에서는 피하 지방이 있어요. 피부 밑에 지방층이 있고 그 다음에 안윤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프라는 지방층이 있는 거예요. 근육 밑에 있는 지방이라고 굳이 말하는 이유는 근육 위에도 지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통 우리 몸이 전체가 다 피하 지방이라 해서 피부 밑에 지방층이 다 있어요. 다 피하 지방이 있어요. 근데 얼굴에 부분적으로 피부가 있고 피부 밑 지방이 있고 그 다음 근육이 있거든요. 다 우리 몸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피부, 지방, 근육 이렇게 돼 있는데 얼굴의 일부 부분에서는 근육 밑에 다시 지방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여긴 거죠.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점점 처지기 시작하거든요. 원래 이렇게 있던 부분이 나이가 들면서 이게 이렇게 처져요.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올려주면 더 예전에 그런 처지기 전 모습으로 회복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처진 걸 올려주는데 그 올리는 부위를 그러면 어디를 잡아서 묶어서 올리겠냐, 그게 바로 수프라는 이 지방을 그러면 묶어서 위에 당겨서 여기 골막, 이 안화 뼈의 아래쪽에 있는 골막이랑 묶어주자 이거예요. 지방을 묶는 거예요. 근육을 묶으면 근육을 묶는 수술인 거고, 지방을 묶으면 지방을 묶는데, 지방을 묶는 이유가 이제 밑에 있는 지방이 단단하고 이거를 지방을 올림으로써 전체적으로 그거보다 겉에 있는 근육, 피하 지방,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끌려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일 깊이 있는 지방을 끌어올려서 묶는 거예요. 그거보다 겉에 있는 그 구조들은 다 붙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프라는 지방을 끌어올려서 묶는다. 이게 이제 수프 리프팅인데, 이걸 하려면 이거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연다는 거는 하안검이라는 수술인 거죠. 그러니까 하안검 수술을 할 때 눈밑지방 재배치, 외양각 고정, 피부 절제까지 하는 건데, 조금 더 밑에까지 더 벌리고 들어가면 수프를 발견할 수 있고, 그러면 조금 더 열어서 박리를 좀 더 해서 수프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좀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안검을 할 때 수프 리프팅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안검 수술할 때 꼭 해야 되는, 뭐 같이 포함되는 이런 수술은 사실 아닌데, 하안검의 절개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하안검 수술을 하면서 이것까지 그냥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좀 아셔야 되는 게, 수프 리프팅은 수프가 처진 사람들일 때 하는 거예요. 하안검의 필요성은 있는데 수프가 많이 안 처진 사람들도 있어요. 많이 안 처진 사람들이 더 위로 올릴 게 그러면 많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수프 리프팅을 해도 조금밖에 차이가 없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이렇게 많이 처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올리면 효과가 좋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눈밑지방 재배치 하안검이 있으면 하안검이 무조건 좋다. 뭐 그러면 하안검 중에 수프 리프팅 하면 무조건 수프 리프팅이 좋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게 필요하면 하는 거죠. 하안검을 할 정도의 뭐 한 40대 후반, 50대, 이런 60대 이런 분들은 되게 이제 수프가 조금씩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봐서 조금 당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정도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외양각 고정이라는 수술은 그러면 하안검을 할 때만 할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외양각 고정이라는 거를 내가 끝에 근육만 끌어올려서 묶어주겠다 하는 거를 하려면 그 근육을 묶어주는 부분만큼만 조금 절개를 해서 할 수도 있어요. 하안검은 전체적으로 절개를 해서 해야 되지만, 내가 딴 건 다 안 하고 외양각 고정만 딱 하겠다, 피부 남는 거 자르고 이런 것도 다 안 하고 근육만 당겨서 묶어주는 것만 딱 하겠다 그러면 그 묶어줄 만큼만 절개를 해서 외양각 고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옵션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난 눈밑지방 재배치를 할 건데 그냥 끝에 외양각 고정만 조금 하면 좋겠다, 눈밑 탄력만 살짝 좋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거는 같이 하시면 돼요. 결막 절개를 통해서 외양각 고정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외양각 고정을 위해서 따로 절개를 해야 돼요. 하지만 하안검 수술만큼 길게 절개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옵션으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것만 따로 추가할 수 있다 이거죠. 전체 절개를 하지 않고. 수프 리프팅은 조금 달라요. 내가 여기만 그럼 끌어올리려고 여기만 절개한다? 그게 안 돼요. 전체를 다 열어야 돼요. 오히려 많이 열면 많이 열수록 좋아요. 그래야지 더 밑에까지 박리가 잘 되고 더 속에 있는 거를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수프 리프팅을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거는 무조건 하안검을 해야 돼요. 외양각 고정처럼 조금만 절개를 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외양각 고정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조금 작은 절개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눈밑지방 재배치를 할 때 하나의 옵션으로 같이 수술은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금 절개만큼의 흉터는 남는 거죠. 물론 그게 뭐 잘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도 조금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눈밑지방 재배치와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